우리가 보면은 이 아내가 있고 외도 문제를 딱 들어 남편의 돌 들어가면 상간녀가 있어요. 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내들은 상간녀가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복달이 났어요. 그런데 웃기죠? 이 상간녀는 아내가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 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여기서 갖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 이 남편이 해달라는 거야. 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힘들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상간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애도가 발생이 됐을 때 남편에게 상간녀들이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남편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거 열심히 해줘요. 그거 상간녀들이 하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남편이 뭐 예를 들어 성 얘기를 꺼냈다. 맞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내와 남편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부부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라는 관점에서 딱 바라보니까 너 이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없었던 게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맞춰주려고 들어요. 그래서 성도 움직이고 부부 문제에서 막 참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드는 거예요. 뭐든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왜? 외상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성 문제가 있다, 성 문제 해결하는 방법. 부부 문제 있었다, 부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꾸 해주려고 해요. 요게 상간녀들이 아주 좋아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요. 그걸 우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내들이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상간녀의 마인드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해결도 끝이 없거든. 왜? 그거 하나 해준다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관계 중독 치료 안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 생기면 또 해주고, 또 하나 문제 생기면 또 해주고, 또 하나 문제 생기면 또 해주고. 그러면서 해주고 나니까 남편이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와, 우리는 진짜 행복해졌어. 진짜 행복해졌다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문제 생겼어.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아직은 외상 트라우마가 작용하니까. 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다 못하니까. 이거 말할래? 근데 이미 마인드가 뭐가 돼 있어요?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돌변이 돼버렸거든요. 반응하는 사람들로 돌변이 되니까 궁극은 이 아내가 상간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 외도예요. 그래서 상간녀가 되고 싶은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외도타락 관련돼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10,000명에 1명이라 그랬어요. 0.01% 확률. 지금은 10만 명에 1명이에요. 왜 이래요?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금은 10만 명에, 좀 더 지나면 100만 명에 1명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가운데서 여기에서 상간녀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10배나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상간녀로 넘어간 사람들이. 왜? 이 아내가 남편과의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자꾸 뭔가를 해주라고 하는, 반응하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점, 대처 방법에 관련되는 거를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상간녀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 초창기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외도의 고통을 느꼈을 때 과연 어땠었는지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어느 제가 이상한 카페를 한번 가봤더니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외도를 했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성으로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해요.
본인이 상간녀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고. 이게 상간녀가 되고 싶은 아내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10,000명 중에 9,999명이 상간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99,999명이 그래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계속 반응해 주잖아요. 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간녀가 되고 싶은 아내들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반대편에 상간녀들 있잖아요. 여기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가를 이루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그 놈이 진짜 괜찮은 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검증된 놈을 잡아오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 따윈 관심 없고 검증된 사람, 검증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잘하고 있는 사람. 요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합니까? 여기에서 반응이라는 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 반응으로 가다 보니까 난 뭐지?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대부분이 상간녀들이 히스테리가 나오기 딱 전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난 뭐야? 라는 게 나와요. 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필요로 합니까? 반응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너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의 자리를 내놓으라 그래요. 아내의 자리를. 근데 그때부터 이제 히스테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가 다 뭐 사랑이 어떻다, 이제 관심을 막 주고 뭐 이렇게 간다. 씨알도 안 맺혀. 이제 관심 따윈 필요 없어요. 뭐가 관심이에요? 이제 자기한테는 아내가 되는 게 관심이에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상간녀는 히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상간녀 히스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내의 자리를 원할 때부터.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상간녀들은 꿈이 뭐냐면, 꿈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 사랑도 없고, 그 검증이 이미 다 깨졌는데, 검증, 깨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이거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아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죠. 상간녀가 되고 싶은 아내가 있어. 왜 그럴까요? 상처가 엄청 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의 상처가 엄청 크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돼요. 관심. 즉, 관심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심 중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상간녀는 뭘 필요로 합니까? 여기서는 관심이 원래 본인 자신의 관심이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미. 관심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관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착각 현상이든 뭐든 자꾸 자기는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뭘 가져요? 가정을 갖고 싶어지고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아니라. 참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한다. 정말 남편과 처음에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할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심 받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편안하게 되니까 뭘? 안정을 누리면서 가정을 이룬 거거든요. 안정을 누려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참 웃게도 이게 외상 트라우마의 가정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심을 필요로 하면서 상간녀로 가는 거야.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그 수레바퀴를 한번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 안에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랑이 없다고요. 여기서 하는 관심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반응 보이고 뭐하고 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이 뭐예요? 증오의 반대가 돼. 증오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는 데다가 내 몸이 막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안정을 갖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 히스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이 남편이랑 잘 지내다가도 그래서 이제 뭐 아이,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가정력이,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되는 거 뭐에 관련되는 게 나오면 그날 히스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관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아내도 제발 상간녀로 가지 말고 상간녀도 자꾸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기본 바탕은 뭐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위에 뭐 어떤 거를 쌓아도 진짜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다 무너져요. 본인들은 그럴듯한 집일지 몰라도 파도 한 번 치면 그날 다 사라져요. 그거를 좀 알고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고 뭐를 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그럼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막 가면서 검증을 해가면 돼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 다음에 아내인 경우에는 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를 정리를 내고 이리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니까 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어났던 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